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라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 바로 자기 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나쁜 믿음부터 현대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까지 우리가 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나 안 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원시적 충동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거짓말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즉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번의 작은 자기 기만을 통해 현실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며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런 말들 뒤에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는 우리의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복잡한 현실보다는 단순화된 버전을 선호합니다. 자기 기만은 이러한 정신적 에너지 절약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을 나쁜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곧 선택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웨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웨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웨이터는 매 순간 웨이터로 존재할 것인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유로운 선택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그냥 웨이터라는 고정된 역할로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말들은 모두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기만의 형태입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존재와 의식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정체성을 갈망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마치 고정된 본질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자기 기만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인지부조화란 우리가 가진 믿음, 태도,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인식을 바꾸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을 결심했지만 담배를 피운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지만 야식을 먹은 사람은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자위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때 우리의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 불일치하는 정보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되면 현실 인식 능력이 점점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서 거대한 자기 기만의 성을 쌓아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터미널 환자가 나는 나아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나 실현당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은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긍정적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대평가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건설적인 자기기만이 파괴적인 자기기만으로 변하는 경계선은 매우 모호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라는 생각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거나 나는 특별해라는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은 확증 편향과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박하는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대화되어 에코 챔버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기만을 넘어서 현대 사회는 집단적 자기기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 투자는 다를 거야.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집단적 믿음들은 개인의 자기기만이 사회 차원으로 확장된 형태입니다. 특히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기만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고,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부각시켜 가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들은 실제 자아와는 거리가 먼 소비에 기반한 자기기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인지 편향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편향적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자기기만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지연 합리화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되지만 나중에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운동, 독서, 인간관계 개선 등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한 미래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비교 합리화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라는 논리로 자신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외부 요인 전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 타인, 운명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제야,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시대가 안 좋아서 등의 변명은 변화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자기기만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적 합리화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논리로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는 정교한 자기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기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줄이고 더 건강한 형태의 자기인식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타인지의 개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즉 자신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과의 동거입니다. 자기기만의 가장 큰 동기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죄책감, 후회, 실망감 같은 감정들을 완전히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피드백의 수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실험적 사고의 도입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판단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가설로 여기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수정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적정 수준의 자기기만은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나 기업가들은 때로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착각이 없다면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혁신적인 사업도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창조적 자기기만과 파괴적 자기기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자기기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파괴적 자기기만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나는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어라고 믿으며 실제로 매일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며 시작을 미루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기만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도 없애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한계, 실패, 모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하지만 그 사슬 중 가장 견고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것들입니다. 자기기만이라는 사슬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기인식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용감하게 자신과 마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속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